첫 번째 시청자님이 지금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아니, OCI를 네. 그전에 작년에 사서 올해 11만 2,500원에 팔았어요. 내가 파는 게 아니라 막 팔라고 해서 팔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또, 아니, 안 살았다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11만 8,000원에 50% 샀어요. 아, 다시 매수를 하셨어요? 내가 더 비싸게 샀지, 이게. 11만 8천 원에 50%를 예. 다시 좀 재매수를 하셨군요. 예. 50%는 한 번에 그럼 매수하신 거예요? 예, 천주를 그냥 한 번에 들어갔네. 그럼 우리 시청자님 혹시 OCI 이미 수익 실현하고 나오셨는데 다시 재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이게 또 더 갈라가, 어쩌다가 올라가지. 더 갈 것 같아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아주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아주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우리 첫 번째 시청자님께서 OCI를 그래도 작년에 잘 매수하셔서 또 수익 실현을 하신 이후에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방법이죠. 다시 보통 들어가시잖아요. 재매수하셨는데 좀 고점에서 또 50%를 사셨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셔야 될지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시고요. 이런 뉴스가 있어요. 태양광 수요 폭발에 10년 만에 최대 이익이다라는 또 좋은 뉴스가 있는데 같이 짚어주시죠. 예, 그 OCI는 글로벌 탑티어 폴리실리콘 기업 중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스토리는 상당히 근원적인 종목이고요. 태양광 수요가 이제 증가할 때 폴리실리콘 수요도 당연히 증가하니까 이 기업은 뭐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때 OCI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빅피처, 이 큰 그림, 스토리의 윤곽은 이 정도로 뭐 정리도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 같은 것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예상 주당 순위 기준으로 퍼가 7배가 좀 안 되거든요. 6.6배 이하 구간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실적 가치 대비 저평가 메리트가 있고 내년 주당 순이익은 올해보다 더 크게 증가해서 뭐 내년 순이익으로 퍼를 계산하면 5.74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OCI는 상당히 좀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 그런 폴리실리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증권사 목표 주가 최근에 이제 제시된 것 좀 확인해 보면은 낮게 제시한 곳에서는 16만 원, 높게 제시한 곳에서는 한 20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 작업도 좀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수급적으로는 약간 스텝이 좀 꼬인 게 있어요.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이제 감소를 했어요. 근데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현재 15% 살짝 안 되는데 역사적인 외국인 지분율 밴드 하단가스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국계 매물이 나오더라도 가격에 큰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고, 기관 투자들도 비중을 좀 줄인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좀 줄이더라도 가격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OCI 기술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CI의 지금 현재 핵심 지지선은요, 11만 원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시장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흐름이 전개되면서 조정을 받더라도 11만 원 전후에서 과거처럼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면은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거든요. 뭐 11만 원을 뭐 살짝 깰 수도 있지만 어쨌든 11만 원 전후에서 정가 배수가 유입되면은 자연스럽게 13만 원과 14만 원 사이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자체가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OCI도 박스권 흐름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11만 원 전후에서는 에너지 모으고, 그리고 이제 13만 원, 14만 원 사이 정도 들어오면은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그러니까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만 원 전후에서는 좀 비중을 좀 늘릴 수 있는 종목이고, 13만 원과 14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을 좀 줄이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 만약에 박스 상단을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 그때 이제 목표가를 올려야 되겠고, 박스 상단 값은 한 14만 원 정도로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11만 원 전후에서 분할 매수해 보시는 게 좋겠고, 목표가 정도는 1차 목표가 13만 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LX 홀딩스고요. 네.
평균 단가가 11,036원이에요. 11,036원이요. 보유 비중은 네. 어떻게 되세요? 45%요. 45%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게 6월 초요. 4월 초요. 아, 6월이요. 6월 초요. 6월 초요. 예, 예. 비중도 한 번에 45%를 사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뭐 좀 적게 사다가 점점 늘려갔어요. 물 탔어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혹시 지금 매수를 하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게 그 신규 지주사고 이게 그 자회사들이 되게 튼실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한 4개월 이상 들고 가면은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이게 기업이 뭐 우량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요. 샀죠. 그럼 4개월 이상으로 좀 목표를 보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LX 홀딩스 1,136원에 매수하셨고 45%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개월 정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올해 뭐 10월, 뭐 11월 정도로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대응하셔야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LX 홀딩스의 어떤 스토리의 윤곽 정도는 좀 잡아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주에서 LG에서 인적 분할이 돼서 설립된 기업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LX 홀딩스에 속한 주력 계열사가 뭐 LG 상사가 있고요, LG 하우시스, 그리고 LS 세미콘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 가치가 우상향할 때 이 지주회사 가치도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지주회사는 뭐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는 좀 불가피하다는 것도 좀 어느 정도 감안하고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자회사 컨디션들 실적 업황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뭐 LG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전방 산업이 이제 건설이다 보니까 건설 업황이 과거보다 좋아지면은 업황 좋아지는 거고, 또 LX 세미콘, 구 실리콘웍스죠. LS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나 뭐 BOE가 생산하는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구동칩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지금 구동칩이 지금 쇼티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회사의 어떤 실적 컨디션 좋은 편이고, 그리고 LG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상사 기업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이제 우상향 흐름이 전개될 때 좀 업황이 호전을 보이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은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LG 상사 업황도 좀 상대적으로 좀 나름대로 작년보다 훨씬 우호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수급적인 분석을 좀 해보자면은, 뭐 신규 상장, 뭐 상장 이후로 뭐 이렇게 기관 투자들이 비중을 줄인 흔적도 보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도 많이 이제 떨어진 흔적도 보입니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현재 뭐 14%가 안 되죠. 13% 이하, 12%대고 지금 기관도 매도가 많이 나왔고, 제가 볼 때는 뭐 메이저 그 이탈은 나름대로 충분히 이제 전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잘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봉 차트인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종목의 핵심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가격대는 10,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0,000원을 핵심 지지선으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의 윤곽이 완성이 된다면은 피라미드 뭐 중간지대를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점이 확인이 돼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이 핵심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연착륙 후 이륙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예상되는 그 가격 저항선, 그러니까 1차 첫 번째 허들은 한 11,300원, 11,200, 11,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1,3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12,000원대 진입 가능성도 좀 어느 정도 좀 계산하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지금 4개월 정도 목표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4개월까지 쭉 그냥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도 괜찮을까요? 근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저점이 좀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에서 확실히 좀 안착을 하는지 여부를 네.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한 다음에 좀 보유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자회사 스토리가 다 좋아요. 뭐 지금 아까 제가 LG 상사라고 했는데 다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LX 상사, 뭐 LX 인터내셔널로 LG 상사가 이름을 바꾸니까 헷갈려요, 저도.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LG 상사가 LS 인터내셔널이 됐고요. 그리고 실리콘웍스가 LS 세미콘이 됐고, 그리고 LG 하우시스가 LS 하우시스가 됐습니다. 저도 전문가지만 이름이 좀 많이 헷갈렸는데, 어쨌든 그 자회사 가치가 상당하고 자회사의 업황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더 호전을 좋은 업황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다 보면은 수익이 날 거야. 근데 하지만 시장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10,000원 전후에서는 약간 좀 등락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등락 과정만 잘 버티시면요, 결과론적으로 뭐 좋은 가격대에서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라인 10,000원 확인하시면서 11,300원 돌파한다면 또 12,000원 진입 가능성도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오늘? 알루코요. 알루코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 5,240원이고요. 네, 비중은 100%요. 100%요. 우리 시청자님 지금 손실 구간이신 것 같은데 예. 혹시 매수를 언제쯤 또 비중은 100%를 실으신 거예요? 이게 그 5,400원 맞고 그럴 때 샀다가요. 네. 조금씩 물타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 그 5,400원 고점에 위로 치고 네. 올라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혹시 대략적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글쎄 한 이달 말까지는 한 두고 보려고 생각 중이고 있습니다. 이달 말 8월 말 정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알루코를 매수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님 100%, 뭐 한 번에 실으신 건 아니지만 물타기로 좀 하셔서 100%가 됐습니다. 8월 말까지로 대응 전략 대표님 목표가와 함께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실적 데이터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알루코가 분기 단위로 뭐 매출액이 1,000억 이상은 뭐 따박따박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올해 네. 1분기 때 영업이익은 45억 정도를 기록했고, 작년에 이제 연간 영업이익 248억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밴드는 최근 3년 동안 하단값이 120억이고 상단값이 248억이니까 업황 컨디션이 좋을 때는 2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알루코 시총이 4천억이 조금 안 되니까 뭐 버는 돈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이 뭐 크다라고 이제 뭐 볼 수는 없겠지만, 버는 돈에 비해서 영업이익 규모에 비해서 시총이 좀 큰 편이긴 하겠지만, 약간 2차 전지 사업 등을 통해서 성장판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프리미엄이 좀 시총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메이저 수급에 유입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없으니까 나갈 것도 없기 때문에 메이저 수급 분석은 특별히 열심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차트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지지선을 찾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4,600원이 약간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서 뭐 4,600원은 살짝 이탈할 수도 있겠지만, 과거 패턴을 보시면은 4,600원 전후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반등을 했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패턴 자체를 이제 좀 그리자면은 지금 뭐 4,6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하겠지만, 주가가 이제 오르다 보면 이제 뭐 5,000원대, 5,600원 전후 들어가면은 또 저항을 받는 모습도 과거에 보였거든요. 그래서 5,600원 돌파 후 안착을 하면은 뭐 추가적인 슈팅도 가능하겠지만, 5,600원 전후에서는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이 과거에 이제 포착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당분간 박스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친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4,600원 전후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5,500~600원 정도 진입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는 그런 박스권 플레이가 당분간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8월 30일, 8월 말까지로 좀 갖고 가볼까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떨까요? 그때까지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뭐 제가 뭐 알루코는 그 가두리 안에 어차피 있을 종목이니까, 가두리 상단 정도에서 그냥 매도해서 뭐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고초 3부 임종혁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볼게요. 현대제철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5만 원이고요. 보유비중 2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십니다. 5만 원에 매수를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좀 대응 전략 어떻게 보세요? 예, 현대제철은 이제 업황 피크 아웃을 논하는 시점은 아닌 것 같고, 경기민감 섹터 중에서 유달리 단기 업황이 좋은 분야가 바로 철강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제철은 2분기 실적 컨디션도 무지하게 좋았지만, 이제 3분기 실적 컨디션도 역대급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는 6배 이하고,
근데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퍼가 6배 이상이에요. 그래서 올해 실적이 연간으로는 최대고 내년 되면은 이제 순이익은 올해보다는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은 성장주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기 민감주의 가치주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뭐 증권사 제시 목표가 좀 참고해 본다면은 하단 값은 한 67,000원 정도가 있고, 상단 값은 최근에 목표가 제시된 것 중에서 상단 값은 한 88,000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54,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 수급이 좀 유입된 흔적도 보이고요. 외국인 수급의 유입 흔적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들은 현대제철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가격 밴드를 설정해 드리자면은 이 친구의 핵심 지지선은 5만 원이고 핵심 저항선은 62,5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5만 원 근처에서는 비중 확대 관점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6만 원 돌파하고 뭐 안착에 성공해서 막 뭐 6만 원과 6만 원과 6만 3천 원 사이 막 그런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라인 5만 원 선 확인하시면서 저항선은 6만 2천 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5만 원 선에선 비중을 좀 확대해보는 전략, 6만 원 선 돌파한다면 비중 좀 줄이시고 수익 실현해보시는 전략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SM이 들어와 있네요. 매수가는 64,050원이고요. 보유 비중 70% 갖고 계십니다. 와, 우리 시청자님 지금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 손실 구간이십니다. 이 SM 비롯해서 또 엔터주까지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엔터주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 이제 하이브하고 YG엔터, SM, JYP엔터 같은 기업이 있는데 올해는 유달리 SM하고 하이브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고 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YG엔터하고 JYP엔터가 좀 부진한 편인데, 오히려 역발상 측면에서는 JYP엔터나 YG엔터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올해 가장 뜨겁게 시장을 달구고 있는 엔터주는 S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SM은 올해 순이익 기준으로 퍼는 뭐 42배가 좀 넘어가고요. 퍼가 좀 높아 보이죠. 하지만 내년에는 순이익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면서 내년 순이익으로 퍼를 개선하면은 뭐 27배 정도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증권사 목표 주가 뭐 최근 데이터를 좀 참고해 보자면은 뭐 목표가 밴드 하단이 한 62,000원 최근 데이터 기준으로, 그리고 상단값은 한 98,000원 정도 되고요. 지금 현재가는 58,800원이니까 뭐 나름대로 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론적 목표가 근처로 진입할 수 있는 룸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이 과거에 이제 사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쌍끌이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때 주가가 좀 의미 있게 가파른 상승이 전개됐고, 지금은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된 상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일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선하고 저항선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M은 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조정을 받더라도 55,000원을 안 깨는 게 맞아요. 55,000원 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안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중기 상승 트렌드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항 영역은 66,000원과 68,000원 사이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5,000원과 6만 원 사이에서는 좀 저가 뭐 이렇게 좀 저점 분할 매수 세력들이 유입될 수도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갖고 뭐 66,000원, 68,000원 이런 데 가격대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약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파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선인 55,000원 선 확인해 보시고요. 또 저항선은 66,000원에서 68,000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금호석유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21만 5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30% 갖고 계시네요.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도 지금 21만 5천 원이면 손실 구간이신데요. 비중도 뭐 30%입니다. 대표님,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금호석유는 일단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꺾이는 속도보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발생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가 3.6배 이하고 내년 순이익 기준으로는 퍼가 4.6배 이하. 희한하죠. 내년 실적 기준으로 퍼가 더 올라간다는 건 뭐죠? 경기민감주는 올해가 역대급 실적 사이클이고 내년 정도 되면은 실적이 올해보다 좋아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석유화학주가 됐건 철강주가 됐건 올해가 르네상스 최고 전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민감주는 구조적인 성장주가 아니라 그냥 업황 턴어라운드 주고, 그리고 저평가 가치주 스타일의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아무리 내년에 업황이 꺾이더라도 내년 순이익으로 퍼가 5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은 확실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게 맞아요. 자, 수급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은 글쎄요, 뭐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거는 매를 많이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장기 매도 기조 속에서 금호석유는 지금 면역력이 생겼다. 지금 항체가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생각하고 있고, 뭐 차트를 보자면 지금 일봉 차트지만 지금 지지선을 좀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은 20만 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1차 지지선은 20만 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20만 원 전후에서 안착에 이제 성공하게 된다면은 1차 저항가스는 24만 원 전후가 될 것이고, 24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2차 저항선은 28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지지를 전제로 홀딩하시되 1차 목표가는 24만 원 전후, 2차 목표가는 28만 원 전후 정도로 설정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이 저항선 1차 목표가 정도에 왔을 때 좀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우리 시청자님.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중심에 경기 민감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은 더 멋진 성장주로 이동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 라인은 20만 원 전후로 짚어주셨고요. 저항선 1차 목표가 24만 원 전후, 돌파한다면 28만 원 선 전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시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항선 1차 목표가 정도에 도달을 한다면 좀 매도해 보시고 다른 교체 매매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포스코 케미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5만 9천 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15% 갖고 계십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포스코 케미칼 손실 구간이십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시는데요.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예, 포스코 케미칼은 2차 전지 대표 그 소재주 중에서는 좀 최근에 좀 덜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기업도 뭐 고퍼 성장주죠. 올해 예상 실적으로 퍼가 85배니까 퍼가 너무 높죠. 그리고 내년 실적으로 퍼 계산하면 73배고 내후년 실적으로 퍼를 계산해도 53배. 근데 어쨌든 미래 실적으로 PER 계산하면은 퍼는 PER이 낮아지니까 얘는 구조적인 성장주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비싸긴 합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 매력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증권가에서 뭐 목표가 보면은 뭐 20만 원짜리 리포트도 있고 뭐 17만 원짜리 리포트도 있는데 지금 현재가가 15만 4천 원이니까 뭐 이론적인 목표가 근처로 진입하면은 나름대로 수익은 발생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급 분석을 해보자면은 좀 약간 최근에 기간 수급이 유입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인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대표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좀 높은 편은 아니에요. 8%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뭐 10%대 진입 가능성도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지와 저항선을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웬만하면은 이제 15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계단식 상승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래야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패턴이고, 지금 1차 저항 영역은 17만 원 전후로 설정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또 2차 저항 영역은 18만 원 전후로 설정하는 게 맞고, 18만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20만 원 근처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7만 원, 2차 목표가 18만 원, 3차 목표가 20만 원 정도 설정해 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매수가는 지금 15만 9천 원이셨는데요. 1차 목표가 17만 원 선, 2차는 18만 원 선, 마찬가지로 돌파한다면 20만 원 선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종목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시청자님 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서플러스 글로벌이요. 서플러스 글로벌이요. 매수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세요? 5,700원 20%. 5,700원이면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시네요. 5,700원이요. 네, 5,700원이요. 네, 5,700원이 20%. 네. 혹시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수요일이가 목요일이가 모르겠다 내가. 이번 주요? 수요일인가? 아, 수요일이요? 예, 수요일은 모르겠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혹시 매수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 텔레비에 보니까 성함 모르겠다. 그분 네. 말씀 듣고 그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지금 자세하게 한번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 서플러스 글로벌 매수하셨고 5,7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짚어주시죠. 예, 서플러스 글로벌은 중고 그 반도체 장비 유통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나름대로 좀 비교 우위의 펀더멘털을 자랑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실적 컨디션을 좀 점검해 보자면은 매출액은 뭐 기본적으로 연간 단위로 1,000억 이상은 뭐 찍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참 잘 나왔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78억이 나왔고, 작년 연간 영업이익이 154억인데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78억 나왔으니까 분기 실적 스타트 라인은 아주 깔끔하게 잘 끄는 기업이고, 잘하면은 뭐 2018년도 영업이익을 좀 경신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시가총액은 2,160억인데 뭐 영업이익이 뭐 잘하면 200억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은 이제 뭐 그렇게 막 열심히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 강도 이런 게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관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관이 매도해서 빠질 가능성도 제한적이고, 최근에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좀 증가하는 모습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5,500원 전후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단기 저점을 확인하고 좀 터닝을 시도하는 초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예상되는 1차 저항선은 한 6,400원 전후, 2차 저항선은 7,000원 전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6,400원, 2차 목표가 7,000원 전후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6,400원 선으로 짚어주셨고요. 2차 목표가는 7,000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네, 인스코비요. 인스코비요. 매수가와 보유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540원이고요. 네. 보유 비중은 40%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네. 일단은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40%는 한 번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 분할 매수했어요. 분할 매수하셨어요. 네. 지금 그래도 수익 구간이셔서 어떤 게 좀 가장 고민이 되실까요?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중을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지 잘 몰라갖고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도하셔야 되는 그 타이밍까지 함께 자세히 좀 짚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 인스코비 매수하셨습니다. 3,540원에 40%.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일까요? 예, 인스코비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도 분류되어 있고, 뭐 이런저런 관계사 모멘텀으로 뭐 바이오 개별 이슈에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는 종목인데, 뭐 연간 단위 매출액은 그래도 뭐 500억 이상은 뭐 발생이 되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뭐 작년에는 적자긴 했지만 영업이 적자를 보긴 했지만 뭐 웬만하면 흑자가 이제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되게 막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은 뭐 펀더멘탈보다는 스토리 베이스로 접근을 해야 되는 종목이고, 그리고 뭐 기간 매도가 좀 나온 흔적이 있는데 뭐 기간 매도 클라이막스도 거의 종료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열심히 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팔 물량도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좀 해드릴게요. 자, 이 친구는 지금 현재 그 계단식으로 이제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3,500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3,500원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약간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3,500원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4,000원대를 향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오버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4,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500원을 지지선을 설정해 놓고 1차 목표가 4,000원, 4,0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 목표가 상향, 그리고 4,000원에서 막히면은 종목 교체, 관점 대응, 이렇게 좀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00원에 좀 부딪힌다면 그때는 좀 교체 매매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좀 고민이실까요? LIG 넥스원이요. 네, 오늘 매수가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LIG 넥스원 비중, 네. 네? 42,000원. 42,000원의 보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0%. 20%, 42,000원이면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이 되실까요? 이게 제가 산지는 좀 됐는데 네. 별로 오르진 않고 뭐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네. 이거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를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
중기적으로 봐야 되나 그 문제가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단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지 중기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좋을지 좀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상담 좀 도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LIG 넥스원입니다. 매수가 뭐 크게 큰 차이가 없으세요.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 지금 뭐 좋은 거는 수익 구간이시고요. 20% 갖고 계신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지 단기로 보시면 좋을지 중기로 보면 좋을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예, LRG 넥슨은 중기 이상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네. 뭐 경기를 안 타는 방위산업 대표주인데 실적이 매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퍼는 15배가 안 되겠지만 내후년 실적으로 퍼를 계산해 보면은 10배 이하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당 순이익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 메리트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 목표 주가 좀 제시된 거 확인해 보면은 뭐 52,000원 리포트도 있고 6만 원짜리 리포트도 있고 뭐 다양한 가격 제시가 있어요. 뭐 목표 주가 상단 값은 65,000원짜리 리포트도 있는데 이런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가는 42,800원입니다. LRG 넥슨은 뭐 중장기적인 기간의 매집 흔적이 보입니다. 기간 수급이 계단식으로 우상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작년 뭐 올해 1월부터 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매집을 했다. 뭐 단기적인 수급 말고 중장기적인 수급의 방향성은 우상향이고 그리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많이 이제 축소가 됐다가 최근에 다시 외국인 지분율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 밴드 하단값 확인하고 외국인 매수세도 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패턴을 좀 보자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은 좀 주봉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은요, 지금 4만 원, 약간 조정을 받더라도 4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해야 단기 상승 흐름이 단중기 상승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4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한다면은 뭐 시차를 두고 5만 5천 원대 진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5만 5천 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6만 5천 원대도 이제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중기로 대응하시면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중기 관점 1차 목표가는 5만 5천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뭐 6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설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단기가 좋을지 중기가 좋을지 여쭤보셨는데요. 중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4만 원 선 지지라인 확인하시면서 안착한다면 1차 목표가 5만 5천 원 선, 2차 목표가는 6만 5천 원 선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뭐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한 가지만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맥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님. 예. 6,300원에 우리 시청자님 지금 매수하셨고요. 보유 비중 15% 갖고 계십니다. 대표님, 이 휴맥스 종목은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휴맥스는 대한민국 셋톱박스 뭐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휴맥스랑 약간 비슷한 캐릭터의 기업 중에 가온미디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온미디어는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휴맥스 차트 보면서 좀 심리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예, 보시면은 지금 추세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저점이 은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분홍색 추세선 위에서 거래만 된다면은 상승 흐름은 당분간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예상되는 저항선은 5,500원 전후인데 완만하게 그 상승 추세선을 올리면서 에너지를 좀 나름대로 응축을 했기 때문에 5,5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할 확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5,500원 돌파하고 안착에 성공하면은 6,250원과 6,500원 사이까지도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6,500원 돌파하면 그때 이제 목표가 올리는 거고 6,500원 돌파 못하면은 뭐 종목을 뭐 딴 종목으로 이동하든지 뭐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휴맥스까지 짚어보셨고 시간이 좀 남아서요, 대표님. 아모레퍼시픽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28만 원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20%를 갖고 계신다고 하시네요. 이 종목도 한 가지만 더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모레퍼시픽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많이 올랐어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시 최대 수혜주다라는 논리로 많이 올랐다가 델타 변이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좀 급격하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로열티가 훼손된 게 아니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과하게 주가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지지선이 이제 확인이 될 것 같고 지금 떨어지는 칼날처럼 보이지만 아마 21만 원 근처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좀 하방 테스트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21만 원 위에서 안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에 21만 원대에서 지지가 이제 확인이 된다면은 1차적으로 반등 목표치 25만 원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25만 원 돌파하고 안착이 성공하면은 29만 원과 30만 원대 진입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은요 30만 원 위에서도 팔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